신모입니다. 우리 PM협회는 정말 오랜만에 저도 이제 강의를 아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 PM 업계의 어떤 대중화를 위해서 좀 나름대로 직장에 이제 나온 지가 한 1년 됐는데 좀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우리 박 회장님도 훌륭한 선배님들도 오시고 선배님 다 오셨는데 PM을 제가 안 지가 한 1995년 정도 알았으니까 벌써 한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직장생활 한 32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현업의 실무 적용 이런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의 뭐 물론 이 PMIS라든가 데이터 시스템 이런 건 일부 변화해서 있지만 해외 프로젝트나 우리는 국내 프로젝트에 그걸 전반적으로 저임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선진화했다는 측면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PM 업계가 이렇게 번창해 가면 선진국처럼 이 학교라든가 또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PM 하시는 분들 밥도 잘 먹고 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선배님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 바이옴도 쉽지 않았죠? 예. 중도롭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 이게 물론 회사에 우리가 머리 큰 분들이 열심히 프로젝트 적용하는 것도 물론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 PM을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화와 체계가 국가적으로 정립돼야 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PM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선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이제 그런 대중화 노력을 여러 가지 이제 한 내용들을 같이 좀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까 소개드렸지만 저는 그 현대엔지니어하고 현대건설에서 한 22년 정도 주로 해외 공사관계를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에서 이제 제철소를 뭐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또 브라질에 이렇게 건설한다고 해서 한 10년 정도 그래서 한 현업에 32년 정도 30여 개국의 이제 해외 공사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이 사업, 저도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이제 대학원에서 화학공학을 또 이제 하고 가스 플랜트를 또 프로젝트를 했으니까 화학공학을 대학원에서 공부했는데 이 PM 사업 관리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해외에서 겪는 그 어려움, 실제로 뭐 많은 적자를 보고 있죠, 해외 사업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로 가면 지금 사우디 저장 설비를 하고 있는데 7천억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공정이 한 3분의 2 진행 중인데 3천억이 적자입니다. 예. 그리고 일부 호주 로일이 하는 그 5조짜리 프로젝트가 그 S사에서 하죠. 5조짜리가 1조 3천억이 적자입니다. 그죠? 야, 우리가 그런 거를 해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주 우스운 거죠. 왜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왜 그런 방법을 할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PM을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인식은 제가 선배님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기업이나 일부 기업에서도 제가 이제 공기업이나 또 정부기관도 이제 PM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는데 이래 보면 다 알아요. 근데 그 문화가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그게 아마 세계적으로 그 거버넌스라 그러나요? 그런데 이게 뿌리 안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절차도 바뀌어야 되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영어 교육 하듯이 어린이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빨리. 그러면 한 20년이고 50년이고 지나면 우리도 선중처럼 되지 않겠나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할 내용들이 우리나라가 현재 수익성 안 되고 또 수주도 안 된대요. 요즘 수주. 예. 아파트 때문에 다 먹고 살더라고요. 지금 그죠? 예, 수주 안 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경제에 가장 하기 어려운 사람을 희망퇴직시키고 잘라내는 상황들. 그게 실제 전개되는 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죠? 경영자가. 이 매출을 증대시키고 이거 고용을 증대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내보여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그 다음에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 표준은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그 다음에 요즘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투자 개발이나 개발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다 이렇게 도급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DNA 자체가 EPC 공을 우리는
경쟁해가지고 수주해야지 이 개념이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선진국들은 다 개발해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 터키에 하청을 주는 거죠. 저는 DNA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경영진으로 제가 얘기해보면 수주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수주할 수 있게 중국이나 인도, 터키에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ITB 40건, 20건 되는 ITB를 그 기본 설계하고 라이센스 패키지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이나 절차서 해가지고 우리 따라 일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근무했던 회사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PM 열심히 하자, 잘하자 이러고 있는데 금방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 문화와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선진국의 트렌드라든가 대중화 방안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 노력이라든가 또 가야 될 방향을 같이 얘기를 드리고 토론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자, 우리가 수익성이 악화되고 하는 원인은 결국은 이제 설계 관리 능력이 부족이다, 프로젝트 관리 능력 부족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가 2014년 말에 EPC 이런 걸로 해서 우리나라 24개 직무 중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한 거죠. 예, 반도체가 이거 작년에 우리나라 건설 펀드 수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누가 한번 알아맞혔어요. 제가 고향이 영덕인데 영덕 대게를 싸게 살 수 있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나라 건설 펀드 수출이 350억. 그거보다 좀 작아요. 그 정도면 제가 안 나왔을 텐데. 250억. 예, 작년에가 290억 불 정도, 재작년이 282억 불. 그러니까 이제 반 이상 토막이 난 거죠. 사실은 대기업이나 우리 해외 건설 관련된 업체들이 반 정도가 할 일이 없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뭐 삼성엔진, 물산 이런 데서 3, 4천 명이 나왔고, 그죠? 제가 근무했던 포수건설도 한 1,000몇백 명이 나왔고, 또 옛날에 대우엔지니어링 회사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 회사는 아예 없어져 버렸죠. 예, 그런 현상들이 이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지금 반도체가 한 700억 불로 1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저 밑으로 간 거죠. 예. 그래서 그 원인들을 이제 저번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원천 기술이 부족한 라이센서, 그죠? 지금도 우리가 비료 공장을 외국에 지으려면 라이센서를 이태리스나 뭐 로게티라든가 이런 데 다 사와야 돼요. 로얄티를. 그죠? 예, 기본 설계가 우리가 아직 세미 기본 베이직 이런 걸 해봤지만 제대로는 기본 설계나 피드 사업 이런 걸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같이 제품 만들 능력이 안 되죠. 발전소 터빈 같은 거 아직 국산 안 되죠. 예, 뭐 한전하고 정부의 투자가 지금 두산중공업에서 국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두산중공업에 근무하는 후배한테 공정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료 공장 지을 때 리액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설비가, 예를 들어서 1500 프로젝트에 그런 설비가 약 4,500 차지하는 거죠. 4,500.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 설비들을 우리가 만들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개념 설계할 때 지정을 하고, PM 성숙도가 안 돼 있다. PM은 아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PM적 사고를 아예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런데 하긴 하죠. 여기 있는 우리 선배님 후배들 다 하죠. 그러나 우리 문화 전체가 PM적 사고를 해서 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많지가 않은 거죠. 성숙이 안 돼.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부족이라고 볼 수 있죠. 프로젝트 선진국의 컨설턴트들의 80%는 프로젝트 성공의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프로젝트 매니저나 소장이나 팀장들이 의사소통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또 조직 체계가 의사소통을 가진 조직이라 했을 때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뒤에 설명이 좀 나옵니다만 우리는 딱 중국, 인도, 터키 후발주자들이 우리가 하던 수준의 EPC 시공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사우디 발주처를 만났는데 중국이 이 관리자하고 노동자까지 같이 패키지 돌아가지고 우리보다 소통도 더 좋고 사업관리 역량도 더 좋대요. 우리가 이제 뭐 중국 들어오면 빠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수주가 안 되는 이유를 대부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은 기술력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업체끼리 과당 경쟁이 또 뭐 하나 하면 치열하죠.
요즘은 현대건설 같은 데는 우리나라 업체끼리 들어가면 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호주 로일 프로젝트를 제가 포수건설했을 때 견적을 한 100매덕 들어가지고 이제 입찰 작업을 한 1년 반 정도 했어요. 그런데 선진국 발주처들이 그걸 알죠. 한국 업체들은 다른 경쟁 업체를 부르면 100억, 200억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몇천억씩 내려갈 수 있다. 그죠?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하여튼 우리나라 5대 기업을 불렀더니 우리가 1년 반 해보니까 6조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그 회사가 얼마인데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한 1, 2천억 낮게 돌았으면 기술력 때문에 포수 건설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철강석 쪽 분야니까. 근데 이 회사가 6조짜리, 6조에도 우리가 돈은 안 남겠더라고. 회사 직원들 유지하고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데 5조에 한다고 들어왔어요. 5조. 이야. 그 발주처가 뭐 신났어요. 예. 1조를 투자비를 전략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국부를 1조가 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마무리 뭐 단계에 하는데 한 1조 3천억 지금 적자 보고 있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버린 돈이 수백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떤 선배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야, 가서 그 버린 돈 그걸 가지고 해외 저기 라이센스 업체나 기본 설계 업체를 수십 개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장비나 이런 고부가 가치의 제품들을 엄청나게 개발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결국은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다 프로젝트 관리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많겠지만,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우리는 주로 하드웨어를 받아가지만, 선진국은 이제 컨셉션 엔지니어라든가 비주얼 스타디 같은 거, 개념 설계, 그죠? 그 다음에 ITB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한테 하드를 주는 거죠. 시스템화 절차에서 기본 설계라든가 피드 패키지라든가 또 개발 역량이라든가 또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파이낸싱이라든가 우리 저 파이낸싱 전문가 우리 정정 부장님이 와 계시네요. 그죠? 정정 부장님 파이낸싱도 쉽지 않죠? 네. 네. 우리 정정 부장님은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한국에 회사 이름이 스미더 미츠에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화 환경에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하고 다음에 또 이런 보복을 위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PM이라든가 PMO,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 그죠? PMO는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경험 있는 인력들이 현장 소매 PM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게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학생이 늦게 온다 보시는데 우리 선배님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예. 공부하겠다고. 찾기가 어려웠죠? 네. 예, 여기가 좀 처음 오신 분은 찾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대학생입니다. 예. 대학교 학생인데 PM 공부하겠다. 이런 게 좀 변하죠,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PMIS,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 PMIS 요즘 개발하고 있죠. 일부, 그전에 우리 입찰에도 참여했었는데,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걸 수주하더라도 다 저보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기본 설계하고 받아가 상세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렇게 시운전에다 넘기는데 발주처에서 중요한 기계 어디 거 사라, 뭐 기본 설계는 어디 거 해라, 뭐 이렇게 다 지시가 다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돈도 안 되고 또 하더라도 제가 있던 회사에 가니까 지금 해외 프로젝트를 23개 하고 있는데 한 개가 그냥 이렇게 적자할까 말까 하고 다 적자이다. 예. 전부 다. 예. 그 프로젝트 개념이 초기에 뭐 이런 경우죠. 발주처에서 엑스퍼다이팅 매니저를 지정해 주려 했어요. 엑스퍼다이팅 매니저를. 근데 우리 거기 PM이 엑스퍼다이팅 매니저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용어 자체 모르는 거죠. 그 엑스퍼다이팅이 왜 필요하지? 프로젝트 하는데. 근데 선진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엑스퍼다이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그런 개념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DNA를 지금 갖고 있는데 빨리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선진국 이 전체를 다 해서 매출도 있고 자기가 갖춰주고 이러는 거죠. 우리가 용산 미군 기지를 저기 평택으로 옮기고 있는데 우리 업체들이 미 공병단의 발주처에 들어가가지고 다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절차대로 하려니까 어렵다는 거죠. 이 사람들 절차대로.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다 하는 걸 아마 한전에 우리 계신 선배님 다 아실 테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뭐 군대에 몇 가지 노력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부에서 글로벌 건설 엔지니어링 학과를 산업자원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학원하고 해서 지금 설립해서 하고 있죠. 서울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대, 또 충북대, 그죠? 네. 건설 여기 기하 쪽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이렇게 해서 2년 석사과정으로 무료로 학생들을 1년 동안 또 2년 차는 장학금을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M 우리가 직무체계도 사업관리가 1번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우리가 직무가 아주 늦게 들어간 직무인데 1번으로 갖다 놨어요. 그죠? 이거 회장님이 노력하신 거죠? 예? 왜 1번으로 갖다 놨겠나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예. 그게 저게 NCS 그 틀이 예. 영국에서 만든 걸 가져온 거거든요. 그렇죠. 영국에서는 PM 이제 시작한다니까 예. 프로젝트 매니저가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그죠? 거쳐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으로 와야죠. 예. 근데 우리는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가져와갖고 지금 조금 NCS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목록 자체가 좀 이상해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1번으로 갖다 놨다는 건 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반대가 많지 않겠어요? 기존 23개 직무가 정부에 일하신 분들, 저 NCS 만든 분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나봤는데 공화인재 양성위원회에서 근데 그런 개념은 갖고 있더라고요. 사업관리가 방금 우리 박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 산업 분야에 다 직무가 뭐예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거죠. 수산업, 임업, 뭐 의료, 경영할 거 없이. 그러니까 사업관리를 잘해야 다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다 해서 이건 정부에 박수를 한번 쳐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생하신 분들이 그래서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은 PMIS 일하는 방식이 또 바뀌고 BIM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 인공지능 PMIS 우리나라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죠? 3년에 40억, 그때 40억 투자인가요? 뭐 이 정도에서 올 내년이나 이렇게 나올 예정이니까 나오면 우리가 같이 쓸 수 있게. 하여튼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현실이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프로젝트 관리 전체 성숙도를 좀 시켜야 되고, 그죠? 성숙도를 시킨다면 제가 이제 보니까 우선 PMO 운영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회사나 조직에.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회사도 보면 산발적으로 사업관리 부서, 리스크 부서, 공정 부서 다 따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게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프로젝트에서 PMO 개념이 없는 거죠.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도 PM 역량을 다 경영진도 있어야 되고, 그죠? 지휘 방법. 영국 같은 데는 다이렉팅 오브 프로젝트가 지휘 방법론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직접 참여자, 소장이나 또 PM이 다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지원 참여자들, 인사팀장이나 노무 총무하는 사람들도 다 PM 역량이 있어야 프로젝트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 회사, 제가 근무했던 회사 보면, 공정 관리를 제가 브라질 CSP 제철소를 이 5조짜리 프로젝트인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 매니저를 했어요. 전체 19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일반 제철소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공정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5년이나 20년 경력된 사람이 그래도 한 4명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인사팀장님이 이 사람들을 좀 우리가 스펙을 좀 뽑아줘야 되는데, 그런 지원 마인드가 없는 거죠. 예. 우리는 못하니까 당신네들이 그럼 뽑아봐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 분도 가 계신데, 현대 엔지니어들하고 몇 명 꼬셔가지고 이제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인사팀장이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영양 인상이 와야 이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장을 많이 옮겨가지고 우리 회사에는 취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래요. 인사팀장은 제가 보기에 회사 규정을 바꿔서라도 프로젝트 5조짜리를 성공시키게 해야 돼요. 그 노력하는 게 예비군 중대장이 왜 필요해요? 훈련 안 가도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게 예비군 중대장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채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러면 직장을 많이 안 옮긴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데 제가 또 외국 인도나 이런 데 사람들 보면 백텔이나 뭐 사빙이나 해외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알아서 인도 엔지니어 몇 명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인도 엔지니어들은 우리나라에서 연봉을 9,100억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엔지니어를 제가 소개했더니 인사팀장이 뭐라고 그래요? 연봉이 너무 세다. 예, 인도 사람은 4만 불 이상 줄 수가 없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했던 실화를 얘기 드리는 건데 4만 불 이상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없으니까 연봉을 이 사람은 9만 불 받고 있는데 그죠? 다른 회사에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 능력 있는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공장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사 지원해 준 게 6개월 된 신입사원을 저한테 붙여줬어요. 머리수만 준 거죠. 그래도 공장 관리가 되겠어요? 1년 동안 공장 관리를 헤맸습니다. 발주처에 신뢰를 떨어가면서. 돈으로 우리가 따져보니까 한 500억 정도 다시 공장 관리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발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570억 정도 적자를 봤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문 인력이 공장 관리 분야 안 들어가고 해서 여러 가지가 다 망쳤거든요. 예. 심지어 발주처가 당신네들 좀 철수했으면 좋겠다. 우리 다른 업체 잡아가 좀 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거의 CEO가.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해외 사업 영향 강화 추진 방향을 만들어가지고 전사적으로 막 그룹사 PM 교육시키고 막 그랬어요. 저도 물론 거기서 역할을 하고 이래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다. 사실은 왜 우리가 PM 해야 되나 하는데 다 PM 공부 시켜야 된다. 프로젝트 참여하는 사람 다. 그 마인드가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를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프로세스적으로 PM 방문도 좀 이해해야 이렇게 되겠죠. 교육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업무 인프라적으로 아까 인공지능 PMIS 시대지만 PMIS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절차서라도 PM 절차서.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면 프로젝트 관리 절차서도 있어야 되죠. 엔진 매니지먼트 절차서도 있고, 프로큐어먼트도 있어야 되고, 또 시공 절차서도 있어야 되고, 시운전 절차서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걸 제대로 우리가 갖추고 있는 회사도 잘 없습니다. 예. 호주로일 아까 할 때 발주처에서 계속 당신네들 프로젝트 관리 절차서를 가져와봐라 이렇게 합니다.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수주하면 선진국이 주는 절차서 그거 따라 해가지고 하기도 바쁩니다. 예. 그리고 우린 절차서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물론 한전 같은 데 보면 이 국내 뭐 공장 관리 절차서 신공화할 때 철도할 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 절차제도로 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래도 예. 그런 우리가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제가 얘기한 게 공감이 좀 되십니까? 네, 네. 예,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우리가 안 될까? 제가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성공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프로젝트라는 거는 회사라는 게 다 프로젝트가 돈 버는데 이 프로젝트를 잘 하려면 이 관리 기술하고 이 전문 기술이 융합이 됐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그걸 우리는 이제 이 매니지먼트 웍하고 스페셜리스트 웍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 공룡이나 이런 것들이 스페셜리스트이고 우리가 말하는 PM이 이 분야죠. 그런데 이제 이 전문 기술 분야는 우리나라 200여 대학에 다 과가 다 있어요. 전문 분야. 그죠? 그리고 기능사, 기사, 자율중도 산업인력공단에 다 있어요. 그런데 관리 분야는 과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제 몇 개 대학이 있죠. 아까 얘기한 글로벌 건설 엔지니어학과 지금 여기쯤 하려고 한 3, 4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 또 일부 숭실대학교, 저도 이제 숭실대학교 PM 그 경영학 석사를 했었는데, 일기생입니다, 제가. 근데 지금 뭐 또 한양대나 이런 데 이제 일부 과를 운영하고 있고, 그죠? 지방대학교 과목으로 조금씩 하고 있고, 그런 수준이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학관리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려면 대학 교수님들이 그런 걸 다 해가 다 가르쳐야 돼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대학 교수님 아시는 분한테 사학관리 전문 학생들 좀 가르치세요. 과도 만들고. 앞으로 미래입니다. 학교가 성공하려면 살아남으려면 우리나라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10년 뒤에 대학교 반이 없어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살아남을 해서 PM 학과를 빨리 대학원이 아니라 대학원은 뭐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대학의 PM 학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얘기에 공감하세요? 예. 대학의 기계건축 토목처럼 PM 학과가 다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하지 않고 우리가 PM 잘하자 계속 지금 맴도는 거예요. PM 장을 또 그렇게 넓혀가야 우리 선배님들이 프로젝트 관리를 해가 이게 밥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제가 보니까
밥 먹고 살기 어렵겠더라고요. PM만 지금 이런 상태라 해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호응도 안 되고 있지만 지금은 호응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이해되시죠? 예. 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하고 스페셜 이것들 얘기를 합니다. PM 방법론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ISO 21500을 가지고 이제 이걸로 가지고 우리 NCS에 참고해서 작업도 하고 그죠. 요즘 IPMA도 지금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코리아가 있죠. 저기 어디더라 인천대회 김성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학에 이제 이걸 가지고 강의도 하더라고요. 아까 이런 대학에 고려대도 지금 제가 이제 스태밍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강의 IPMA, ICB나 이런 걸 강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대 이런데 또 포항공대 이런데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분야의 발전을 이런 분야에 여러 가지 전문 기관들이 와서 글로벌 PM의 보급에 같이 노력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각 분야마다 PM을 공부하고 또 PM을 발전시키는 협회나 학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 그죠? 아줌마 PM, 뭐 제가 지금 뭐 어린이 PM, 뭐 그죠? 시니어 PM, 그죠? 또 IT 분야 PM 협회, 뭐 그죠? 또 건설 분야 PM 협회, 뭐 협회가 많이 생겨서 PM을 빨리 전향적으로 우리 전국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PM에 지금 PM 우리 KPM에 있고 그죠? 또 뭐 PM 전문가 협회 생겨가지고 조금 하고 있고 뭐 몇 개 없어요, 그죠? 다른 데처럼 많이 이렇게 브랜치가 생겨서 각 분야 개발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영국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이죠. 7개 프로세스와 7개 지식 영역, 7개 원칙이 있죠. 미국은 5개 프로세스와 또 10개 지식 영역과 미국은 원칙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국의 방법론은 여기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게 다이렉팅 오브 프로젝트 있죠. 지휘 방법론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착수해서 끝날 때까지 경영자가 어떻게 지휘하는지, 스타팅 오브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를 착수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오고 나머지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지식 영역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여기는 지식 영역에 미국처럼 많이 없는 거는 여러분들 필요한 걸 활용해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영국의 방법론은 프로젝트의 복잡성이나 규모나 리스크 정도에 따라서 프로세스나 이 지식 영역 심은 생략할 수 있지만 원칙은 반드시 지켜라는 게 이게 영국의 방법론의 하나의 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건 뭐 저보다 잘 아실 것 같고 또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국의 프린스툴을 제가 이 브라질 CSP 할 때 리스크 관리나 이런 데 많이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용성이 있고 제가 논문도 발표하고 그랬었죠. 이게 이제 영국 프린스툴의 이 프로세스 모델입니다. 그죠? 준비부터 프로세스가 있고 또 준비할 문서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미국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이니까 아마 다 아실 테고, 그죠? 우리 서동주 학생도 이 정도는 벌써 알죠? 네. 예, 대단하십니다. 저 젊은 분들이 PM을 만나면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사실. 저 젊은 나이에 PM을 만나가, 그죠? PM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런 학생들이 전국에 다 퍼져야 되는 거죠. 그게 저의 남은 여생 동안 지금 할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린이들까지 다. 예. 그래서 뭐 이건 다 아시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프로세스 매니저. 우리 김정수 박사님 이거 만든다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좀 옮겨왔습니다. 이건 6판 새로 나온 겁니다, 이게. 예.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이제 6판이 액티비티가 몇 개죠? 그 전에 47개 했는데, 예, 지금 49개 돼 있어요. 그죠? 크게 보면, 공정관리의 그 활동 자원 산정이 자원관리로 간 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품질 보증에, 뭐죠? 예, 품질 보증이 품질 관리로 이렇게 뭐 이름이 명명된 거, 그죠? 이런 내용들이 좀 변경이 되죠. 너무 다른 건 크게. 그 다음에 에자일이라든가 테일러링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어 있고, 그죠? 또 많이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PMI 보고 있으면 PM을 하면 이렇게 이 재정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 이건 제가 볼 때 미국 문화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되면 이제 재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런 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해외 투자 개발 프로세스는 뭐 이런 발주처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도움받아 하게 되고 이제 발주처 유지 보수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하는 프로젝트 개발하는 전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CP3P라 그래서 이게 이재성 박사님하고 정의정 박사님 뭐 강의도 하시고 여기 우리 협회에서 개발 프로젝트 하는데 이런 쪽으로 지금은 이제 많이 인재를 육성하고 또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런 그 개발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아파트 같은데 이제 시행사가 이런 거죠.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그래서 이제 발주처 돈들 겉을 구축하고 또 랜더들 그죠. 운영에 돈 빌려줄 뱅크 또 업테이커 사용자들 그 다음에 이제 EPC 시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급자 그 다음에 유지보수할 회사 또 이게 좀 이런 프로젝트 개발하는 건 오래 가잖아요. 신용을 담보할 그 에스크로 회사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선정이 만들어놓은 프로젝트를 주로 이걸 수행하는 거죠. EPC 시공. 이것도 사실 사업 관리를 제대로 제가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제가 근무하면서 이걸 제대로 하려고 노력 많이 해봤는데 그거 왜 당신은 우리 회사 사정을 모르네.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해야 돼. 뭐 이런 거 저항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때 얘기하는 건 맞았네 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제 좀 늦은 감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난 거였는데 옛날에 단순 시공에서 이제는 기획 단계부터 이제 사후 총괄까지 하는 디벨로핑 사업으로 시장이 변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건설사들이 주로 도금이나 EPC를 주로 해왔는데 지금 디벨로핑 사업으로 이게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유럽, 미국 선진 건설사들이 하고 있죠. 근데 이 문장이 좀 의미가 있어요. 이 문장이. 디벨로핑 사업에는 계획 단계에 필수 수반데 그죠? 시공 베이스 업체보다는 이 설계 베이스 업체에 유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뭐 베이스가 뭐예요? 거의 다 시공이죠. 시공. 그러니까 이게 잘 바뀌기가 어렵다는 걸 하지만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제가 볼 때 제 눈에는 지금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중국의 하청 업체도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하청을 안 줄 것 같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전체 만드는 포션이 제가 보고서 보니까 400이라고 그러면 중국하고 관련된 게 300 정도 된대요. 400%의 세계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중국 외에 다른 나라가 하는 게 한 100 정도 된대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죠? 근데 중국은 사업 관리를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전국에 150개 대학이 PM 학과를 다 만들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PM, BOPA 또 NCB, PM NCB 이런 자기 차이나 NCB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일부 분들이 대학 교수님들이 중국하고 지금 IPM에 이런 데 교류하고 있는데 고대 교수들도 가고 그러던데 우리가 뭐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사업 관리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많이 처져 있습니다. 중국보다 지금. 우리 박 회장님이 그 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대중화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자격증을 해서 개발하는 역량이라도 우리가 좀 키워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해외 건설협회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해외 건설협회 제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갔더니 거기 오시는 분들이 40명 정도가 이제 무료 교육이니까 왔는데 이분들이 PPP 공부하러 왔는데 제가 왜 왔냐고 여쭤보니까 여기 오면 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개발 사업을 어떻게 좀 발주처하고 또 이슬람 금융이나 월드뱅크 그룹이나 뭐 여러 가지 국제 펀드하고 같이 해서 이 프로젝트 개발하는 걸 하나 같이 해보려고 그런 걸 배우려고 왔다 이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젝트 관리나 또 PP 프로젝트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어요. 그냥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렇게. 그런데 발주처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정부의 개념 좀 알아야겠죠? 영업을 하려면 그죠? 호주 로일이 그런 겁니다. PM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 전무님이 나갔는데 발주처하고 앉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매 한국에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절차서 좀 보내봐라. 절차서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예. 여기서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데는 절차서가 한 3,000여 개 있습니다. 브레이크 관리 관련되는 우정. 사비나 도요엔진 가면 엄청 가잖아요. 그죠? 뭐 발전소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근데 막상 다 있다 그래요. PM, BOK 그거 해가지고 ISO 또 인증 품질 받아가지고 우리 절차 다 해놨다. 절차 회사 쓰는 내부 절차서예요. 한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브레이크 하려면 다 영어로 된 절차서가 있어요. 그런 걸 제대로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이게 PMC나 피드 영향이나 그다음에 개발 프로젝트 영향이라든가 또 파이낸싱 영향을 키워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프로젝트 경쟁력에 살아나기 어렵지 않겠냐. 근데 제가 1년 반 전에 이제 희망퇴직하러 나왔는데 제가 나올 때 구조조정도 좀 하고 이러니까 좀 좋아지겠지 이랬는데 작년에 또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수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제가 일부 경영자들 제가 현대엔지니어하고 몇 군데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기가 좀 뭐 셀가스하고 뭐 오일 달러하고 뭐 이런 게 좀 뭐 경기가 좀 좋아지면 브랜드가 좀 이제 수주가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중국하고 이렇게 펀드 이런 게 만들어져서 후진국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또 남아프리카 개발을 위해서 브랜드 수는 사실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줄어들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우리가 이 분야를 하면 브랜드가 늘어나겠죠. 여기에 개발하는 이건 개발 프로젝트인데 개발수인데 개발수는 늘어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EPC0의 경쟁이 없어지는 건데 EPC0 경쟁이 중국이나 인도, 터키인데 우리가 거기에 경쟁이 되냐는 거죠. 우리가 사람보다 인건비도 몇 배 비싸고 그죠? 해외 나가서 하려면 중국은 자기 통째로 관리자하고 레이버까지 다 자기들이 탑도로 가는데 우리는 해외 가면 우리 관리 직원이 뭐 20명에서 브라질 같은 여기는 한 200~300명이 가면 네팔 사람 데리고 인도 사람 데리고 인도네시아 사람 데리고 그죠? 의사소통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갈라. 거기다 뭐 기도하는 장소도 마련해줘야죠. 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간단한 노무 관리는 여러 가지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역량을 빨리 키워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건설업이 이제 사실은 해외 진출하기가 어렵다. 공감이 됩니까? 좀 안 그래요? 그죠? 100% 공감합니다. 예. 예, 공감 100%라는 분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참 좋은 방향을 한번 얘기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들하고 이게 훌륭한 분들한테 강의한다는 게 주제는 없는데 그냥 현황을 제가 한번 느낀 대로 말씀드려봅니다. 사업관리가 이제 일본으로 갔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죠? 이거 다 프로젝트 하는 거죠. 예. 요즘은 뭐 저희들이 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이런 데 가서도 제가 PM 강의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하는데 이 회계사들도 왜 PM을 공부할까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감사하고 이러는 게 전부 다 프로젝트를 감사하는 거예요. 포스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다 프로젝트 감사하니까 프로젝트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이 얘기했습니다.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에서도 지금 PM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좀 당신들이 감사하면서 PM 똑바로 하라고 좀 얘기 좀 하시오. 감사 의견에.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이 회계사들을 건설 엔지니어에서 회계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잘하는 거죠. 예. 그렇게라도 PM을 좀 대중화하고 하려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글로벌 역량을 키우려고 그러면 이 데이터 수집부터 이제 뭐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저장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빅데이터나 크라우딩 환경에 이 시스템도 일하지 않으면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예측과 맞춤을 통한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처럼 이제 인공지능화되는 그런 것들을 전 산업에 이제 지용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회사다 보면 아직도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제가
브라질 현장에 이메일을 이렇게 뭐 일부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내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한전이나 두바이 원전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저 동서발전인가요? 동서발전 있죠. 예. 거기도 옛날 시스템을 있는데 그걸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기존의 옛날에 이제 저장하고 또 이 계획대 실적 관리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있더라고 회사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4차 산업혁명도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서 건설업도 발전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좀 공부를 하고 또 한국창조경구연구회에 4차 산업혁명 1호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리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다 아시지만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우리 정 부장님 4차 산업혁명이 뭐 같아요? 이걸 얘기하라면 우리가 얘기하기 어렵더라고요. 예. 뭐 인공지능 로봇 이래 얘기하고 그죠? 우리 강한 박사님도 박사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뭐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이게 이제 한국 공부가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혼자서 행하면 끄면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거 이제 쉽게 뭐 하면 이제 얘기하죠. 인공지능 우리 내비게이션 얘기하죠. 내비. 이게 그전에 인공지능이 없었죠. 처음에는 이게 현실의 길을 여기 온라인으로 이제 가상으로 옮겨가지고 그죠. 이게 온라인이죠. 이 길만 찾아줘도 상당히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편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아 신기하게 길 찾아. 저 같은 길치한테는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인간의 어떤 그 욕구, 원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원주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원주에서 교육할 때 아침에 제가 차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몇 시에 도착하냐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제 12시, 1시부터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 뭐 평상시 같으면 9시에 이제 간다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확한 시간을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내비게이션은 이때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때는 길이 얼마나 막혀서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맞춤과 예측을 저는 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인공지능 내비게이션이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저기 나와 있는 대로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의 어떤 욕구, 인간을 중심으로 이 기술들이 융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떤 편리성을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공감됐어요? 예. 현실과 가상이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융합을 기술을 통해서 결과물을 가져오는 시대가 되는데, 그거 우리가 인공지능 내비게이션이 사실 우리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PM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팩토리, 뭐 공장, 병원 이런 데 다 접목이 된다고 보면 그 우리 삶이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겠죠.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요즘 미래학교도 이제 개설돼서 하고 있는데, 미래학교에는 주로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래학교에 있는 거 모르시죠? 예, 미래학교가 있습니다. 예. 미래학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구나. 김정수 박사님 저는 미래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미래학교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학교 과목에 즉 우리가 PM하고 리틀 PM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잘했죠? 예. 아마 미래학교에 그게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육학자나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일부하고 그죠? 예. 그 내용도 조금 이따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프레드 관리 역량 강화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이 이 사회와 분리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죠? 예. 이 프레트 중심의 교육으로 이제 이게 제가 적어놓은 게 아니고 교육학자들이 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가져온 거예요. 따온 거 있는데 어디서 안 적어놨구나. 창조경제연구에서 이 학자가 또 전문가들이 적어놓은 건데 앞으로 다 대학 교육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초중고도 역시 코딩, 메이커, 메릭스, 기업가 정신이 PM이거든요. 예. 다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PM 교육 쪽, 평생 교육도 각 분야에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수도 우리가 PM을 어떻게 하면 성수시키겠어? PM 운영 능력이나 아까 인력, 프로세스적으로 이걸 통합 PM 성수도라 보고 어떤 회사의 교육 운영 능력이나 최후 경제 육성이나 기업 문화의 진성에 따라서 프로젝트 성과를 낼 수 있게 이런 어떤 조직이나 회사의 거버넌스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게 이제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컨설팅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진단, PM 회사가 진단해보고 목표 관리해주고 PM 교육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학교의 교육 사이클을 하나 가져온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 위주로 주로 했는데 지금은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테이지와 그다음에 테크니컬 스테이지를 같이 관리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중이온 가속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단장 쪽에 제가 요청이 있어서 이 프로젝트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잘하겠냐고 그 중이온 가속기가 2021년에 완료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장이 볼 때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총괄 단장이 누구냐면 제가 이제 가서 본 게 총괄 단장이 PM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프로젝트 전체 수행하니까. 예. 그런데 이게 총괄 단장이 제가 딱 보니까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가 배출한 물리학 박사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가수기. 그런데 이분은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없어요. 기술 분야는 세계에서의 최고봉이에요. 예. 그러면 프로젝트가 잘 돼야 되는데 프로젝트가 안 된다고 저 같은 사람을 불렀어요. 예. 제가 딱 보고 지적해 보니까 이거예요, 이거. 예. 프로젝트 관리는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만 문제가 아닌가 이분이 다 여기 맡겨놓은 팀장들이 다 연구 박사님들이에요. 연구 박사, 중요한 쪽에 하여튼 물리학, 뭐 화학, 생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다 연구 분야 박사님들이 하고 있다. 프로젝트 관리를 한다는 것은 승인받은 예산 내에서 또 적시에 그죠 프로젝트를 완공하려는데 그 개념이 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200원에 수행할 거를 100원에 수행할 수 있는 게 PM인데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뭐 또 안 되면 내년에 연구비를 증가해 더 해야지 또 뭐 개발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이대로 가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PM 전문가를 이제 모셔다 놨는데 이제 그거는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그게 우리나라 이 정부 기관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그렇더라고요. 한 예로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해줬어요. 이 원자 폭탄을 일본을 상국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원자탄 개발 프로젝트예요, 그죠? 그게 맨하탄 프로젝트예요. 들어보시 알겠지만 그 프로젝트가 미국하고 영국하고 캐나다 다국적 기업이 참여해서 이제 같이 했죠. 연구소 다양한 분야에서 걸쳐가지고.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기술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 박사 이런 분들이 참여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가습기처럼 하면 아인슈타인 박사 그분이 총괄 단장 PM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래 안 했다는 거죠. 그 육군 대령, 그 박사님 비하면 아주 이렇게 지위도 별로 없는 분인데 공명당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많이 했던 거죠. 중요 프로젝트. 그분이 PM을 하고 아인슈타인 박사는 여기 기술팀장을 맡아야 한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가지고 세계 전쟁을 끝낸 거잖아요.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전체 프로젝트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일부 잘하고 있는 회사가 있지만 많이 변해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학교에서는 우리가 이런 한국화해서 이 뭡니까 이 매니지먼트 스테이지와 이 테크니컬 스테이지를 같이 관리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가이드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리틀 PM을 이제 PM 대중화를 위해서 제가 이제 저기 하는데 리틀 PM을 제가 개발한 동기는 이것입니다. 약 25년간 해외 프로젝트 수행 글로벌 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에는 수많은 역량 및 소통 등의 부족으로 우리나라 국제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요. 대기업 중형의 PM을 보급하고 변화 관리에 노력해봤는데 변화 관리가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른들이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내가 막 정의하고 절실하지 않으면 이게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예, 조직에서도 그렇게 되기가 어렵고 뭔가 절차가 바뀌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나라 PM을 빨리 선진화하고 이게 보급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리틀 PM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보니까 키즈 PM 이런 걸 다 이템 같은데 미국의 PMEF 이런 거 보면 벌써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한국으로 책을 만들어서 어린이에 맞게 교재를 해가지고 포스코 있을 때 그 CEO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보라. 그래서 이제 이게 탄생될 수 있었고 그 책 만드는데 정말 노래해주고 지원해준 분이죠. 우리 김영수 박사님. 감사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은 리틀 PM을 이제 강사 양성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계획했던 거는 이런 거를 어린이들한테 뭐 좋은 방법론을 공부하는 걸 가르치는 것도 이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저의 목적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저의 목적이에요. 뭐 한 50년이 걸릴지 6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이거를 제 돈을 많이 씁니다. 뭐 이해 안 해주고 하니까 보호하는데 어려우니까. 그런데 뭐 차차 지금은 공학인재 양성위원회에서 리틀 PM 이거 야 우리나라 공학 교육에 다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막 가슴이 막 뜨겁더라고요. 선배님도 같이 참여해 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리틀 PM 강사 양성 과정도 진행하는데 여기 벌써 몇 분은 강사 교육을 이수한 분도 계시네요. 우리 강한 박사님 강사 1기생이었죠? 우리 최정수 교수님도 강사 1기입니까? 1기죠. 예, 1기죠. 또 다른 분도 계시네요. 리틀 PM은 결국 이제 우리 산업 현장에 보여보는 거하고 글로벌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나라는 주입식인데 유럽이나 선진국 또 노벨상을 많이 받는 그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 다 토론 방식의 공부를 하죠. 토론이나 말하기, 그죠? 또 학생이 교수가 되게 하는 이런 공부. 우리는 어때요? 막 열심히 오늘 요약 안 되니까 내일 또 가서 형광펜을 또 외우고, 모레 또 안 해야지 형광펜 또 외우고. 이게 다 잊어버립니다. 24시간 지나면.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박 회장님, 지금 제가 얘기해서 공부한 거는 몇 년이 지나도 박 회장님 지금은 눈빛과 표정까지도 다 기억이 다 돼요.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리틀 PM이 그걸 다 이제 커버할 수 있게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 특성도, 프로젝트는 뭐 항상 생명과 경쟁이 맞닥뜨려 있지만 이 프로젝트 특성도 보면 인간의 특성하고 똑같더라고요. 프로젝트 특성이 이제 영국하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미국은 3가지, 영국은 5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변화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화 계획대로 되는 게 없죠. 인간도 역시 계획대로 살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임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죠? 인간도 일시적이죠. 탄생과 죽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기능이다. 인간도 뭐 기술 하나만 배워도 돼요. 뭐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뭐 기타도 좀 쳐야 되고, 그죠? 수영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다기능으로 살아가요. 유일하다. 유일성이죠, 그죠? 인간도 똑같은 존재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선배님 열심히 듣고 계신데 똑같은 건 없죠? 실제로 그런 거죠. 불확실성. 진짜 프로젝트 불확실하죠. 제가 옛날에 이란의 가스 플랜트를 건설할 때 보니까 야 빨리 끝냈다고 막 좋아하고 삼페인 터뜨리고 있는데 이 풀 서비스를 넣어가지고 시운전 프리커미셔닝도 좋았는데 커미셔닝을 딱 하니까 플라스틱이 폭발해 버리더라고요. 좋았던 게 많았죠. 다시 뭐 자재적으로 비행기로 공수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게 불확실한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거죠. 세월호 사건에 지금 뭐 세우는데 돈 몇천억씩 들어가는데, 그 왜 공을 들여요? 그 불확실성이 내 남의 일이 아니다. 내 가족의 일이고, 그죠? 특성이 똑같죠? 프로젝트 특성하고 인간의 특성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리틀 PM 방법론을 제가 개발해야 되겠다는 강한 그런 이 메시지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프로젝트 관리도 우리가 글로벌 조기인재 양성하면서 PM을 좀 대중화해서 PM의 장을 넓혀야 되겠다는 걸 제가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하면서 포스코에서 인천 노년중학교나 여러 가지 또 복지회라든가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어요. 포스건설은 포스코 그룹 전체 1, 2위 재능 기부로 지금 리틀 PM 봉사단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현장 캄보디아에 있는 현장에 지금 다 봉사, 그 지역 봉사회이잖아요. 거기에 회사가 전무하는 PM, 리틀 PM을 다 거의 보급하고 있고, 김 박사님 저는 이제 자문위원으로 가서 이제
뭐 프로그램 저기 해주고 책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제가 이제 전라도 교육청이 교육감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저한테 요청해가지고 왔는데 리틀 PM을 알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해서 학생들한테 특강을 했는데 학생들이 한 900명이 왔어요. 중학생들이. 그래가지고 막 야 중학생 900 앞에 이게 강의하려니 이게 강의가 됩니까? 이거. 어린이들 강의가 정말 힘들더군요. 근데 어쨌든 거기 선생님들하고 학생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아 이런 게 있었네. 우리가 내 자식을 또 보내고 싶다. 다른 뭐 조카도 보내고 싶다. 뭐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리틀 PM 과정을 우리가 6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학생들이 이 꿈지도는 처음부터 생각하는데 꿈이 없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예. 꿈이 없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이 꿈지도 만들기도 프로젝트 방식으로 좀 개발을 했어요. 우리 김영수 박사님하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뭐 올해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곧 갈 예정인데 뭐 중학교나 이런 자유학교제나 이런 데 지금 보급하고 있고 일부 리틀 PM 강사 교육을 받은 분들은 또 현장에서 이걸 같이 교육에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틀 PM 동영상 3분짜리를 꿈지도 과정하고 전문가 양성 과정을 2개 가져왔는데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예.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인천 송도입니다. 포스코의 CEO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저때 그냥 그 타워 게임하면 상당히 재밌었어요. 예. PMI 너무 오픈 배우기 때문에 그다음 자료 갖고 있고 다른 거 근데 컨셉이 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한국 최초로 리틀 PM 꿈지도 강의하신 분이 김정수 박사님 있어요. 이게 그래 보는 거랑 안 그러면 완전히 다르답니다. 네. 평소에 정하지 못했던 꿈을 정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좋았어요. 저희 학창 시절의 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고 아주 즐겁고 한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내가 꿈을 잘 쓰면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 학생들이 참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뿌듯하고 좋습니다. 심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하더라 국가의 어떤 제목이 될 거면 좀 가을을 가지세요. 이사를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자격증이 있어요? 여신을 구하는 것 자기들의 꿈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수고분들의 감사를 김 박사 아까 이거 어디서 걸어왔지? 오른쪽에 저희가 화면 보세요. 이제 저기 오른쪽에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네. 자, 이번에는
여기 6개월 동안 우리가 학교에 가서 지도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 입장 영상인데. 그 화면 나올 거예요. 저쪽 모니터. 요 사진은 제가 찍은 건데 좀 돈을 많이 안 들인 영상이라 좀 허접합니다. 90대하고 그때 전부 다 학생들 실습하고 토론 방식으로 합니다. 유럽식으로. 네. 가이드만 우리가 해주고. 이거 지금 비용을 받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네, 회사에서 전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회사에서 또 복지단체에서. 학교에. 포스코 건설. 포스 건설. 네. 그 매덕의 자금이 있는데, 그걸로. 그러니까 포스 건설은 이제 이걸로 회사를 재능기부하고 알리는 거죠. 포스코 그룹 전체를. 네. 기업들이 저렇게 저거 좀 많이 해주는데 예, 지금 이거 포스코는 해외 현장에 다 하고 있어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완전히 좋아합니다. 학부모, 학생도 다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게 말도 못하다니 토론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게 됩니다. 이게 이 아파트 에너지 있는 아파트도 LED가 장전돼도 이 사람도 아는 사람이네. 지금 여러분들 현장에서 힘을 정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서도 한번 잘 돌아보고 나라의 피해를 보시지 않는 학생들한테 아이디어도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우리가 생각하기 못했던 이제 이게 사회적 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하는 거였는데 학생들한테 수료증하고 이제 자격증도 줍니다. SPM 전문가 자격증. 저기 리틀 PM이 리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로 이용을 저기 같은 저기 리틀 PM이 리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입니까? 예, 리틀 PM이 리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드는데 저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그러면은 예, 아이들이 볼 때 예. 프로젝트 매니저는 많이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리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문가로 붙여놨죠. 예, 프로페셔널. 예. 그러니까 PMP에 미들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리틀 PMP, 예. 리틀 PMP. 예. 리틀 PM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지금 핫합니다. 핫해. 처음 할 때는 뭐 신문, 네이버, 포스코 엄청 사장님 소개되고 뭐 저희들이 그 핫한 노래한 사장님이 엄청나게 알려졌죠. 예. 이제 한 5년 정도 됐는데 여기저기 이제 보급하고 또 미래 학교에도 들어가고 좀 요즘 가슴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 고생한 보람이 조금씩 나타나려고 어렵더라고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틀 PM 교육 과정은 지금은 꿈지도 과정을 지금 현재 또 오프라인에서 제가 또 계속합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좀 학생들하고 하는데
이게 꿈을 만들어서 아까처럼 발표할 때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게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꿈 발표하는 거 보고 막 눈물도 막 흘리는 걸 제가 봤어요. 감동이 합니다. 그 우리의 자녀하고 대화가 많지 않잖아요. 아, 우리 딸 아들이 이런 꿈을 갖고 있었네. 이게 다 지도까지 그려놓고 이런 거 보면 지원해주고 싶죠 이제. 아, 이 꿈을 달성할 수 있게. 그렇게 학교에도 선생님들도 붙여놔서 자랑하고 꿈을 알려야 된다. 그래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 프로젝트 2일 과정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두 번째 영상, 자유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있고, 이거 보고에 오니까 이제 여기저기 들어오는데 이제 뭐 김 박사님 저하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리틀 PM 강사 양성 과정을 3기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한 35명의 리틀 PM 전문 강사가 배출되어 있죠. 예. 그분들이 뭐 다 대단해요. 뭐 대학 교수님부터 뭐 기업체 저기 장부로부터 부장님들 뭐 우리 정준 부장님 같은 분들 계세요. 여성분들도. 예. 다음에 오세요. 다른 선배님도 오세요. 우리 박 회장님 제가 이제 기회 되면 모시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너 이제 하셔야죠. 이제 김정수 박사님 저하고 이제 트레이너를 하고 있어요. 강사 양성 과정이요. 그죠? 여기에 이제 인적성 과정까지 넣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꿈지도 과정에 이렇게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PMP 과정보다 더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죠? 막 이렇게 지도 강사 양성 과정도 있고, 여기 기획재정부 국장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시고, 그죠? 예. 또 대학 교수님들도 와서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래학교를 또 이제 PM 대중한테 제가 이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정수 박사님하고, 우리 미래학교는 보면 다 공부가 이런 거죠. 아키텍처, 뭐 코딩, 뭐 콘텐츠, 뭐 블록체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다. 이제 뭐 건축 설계, 기계 설계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개념 설계나 기본 설계를 우리가 하지만 디테일 설계나 이런 거는 뭐 3D 프린터나 그죠? 증강 가상 현재 이런 걸 앞으로 다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수 설계하고 이런 개념이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그런 개념, 미래학교 개념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저기는 제가 리틀 PM이나 PM을 좀 대중하기 위해서 여당의 공학인재 양성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PM 얘기를 몇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보고 뭐 정당 가입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건 난 정당에는 좀 가입하기 어렵다. 제 고향이 영덕인데 거기 뭐 전부 자유한국당이고 난 가면 집에 가면 혼난다네. 정치적으로는 접근 안 하겠다 해서 그래서 그럼 PM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리틀 PM에 대한 리틀 PM을 제가 한번 홍보 안내를 드렸는데 야 이게 공학인재 양성에 딱 맞다 이거 미래에 4차 산업이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를 들어가게 됐고 미래 공학인재 양성을 거기에서 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교육학자들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보면 산업별 업무 전문가 그죠?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코딩, 블록체인, 3D 프린터, 가상전환 이런 거죠. 특히 그 안전 보안, 시스템 개발, 리스크 관리, 운영 유지, 데이터 관리, 가상현실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이 프로젝트 관리 리틀 PM이 들어갔다는 게 가슴 뿌듯하지 않아요? 예. 지금 이제 그 돌아가면서 전 과목에 공학인재 양성하는데 리틀 PM하고 PM 과목을 다 넣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시작이지만 파급되면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범적으로 몇 개 대학에 지금 PM을 이제 그 기술 교육에 PM 과정이 들어갑니다. 지금 6월 7월부터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뭐 PM의 장이 조금씩 넓어지면 우리 저기 PM을 업으로 하시는 선후배도 그렇고 회사도 앞으로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요약을 쭉 해보면 우리나라 현황의 문제점은 이 기술 위주의 공학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 전부 다 창조경제에서 이민아 이상인 사람들이 전부 다 기술 쪽만 얘기합니다. 증강 가상현실, 블록체인, 핀테크, 뭐 3D 프린터 전부 기술만 얘기하는데 거기에 PM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전국 200여 대학에 기술만 지금 가르치고 있다. 네. 글로벌 인재는 전문 기술하고 관리 기술이 같이 있는데 관리와 전문 기술이 융합이 됐을 때 이게 미래 인재가 우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미션으로 학교 기업에 PM 교육이 다 들어가야 되고 평생 교육에 리틀 PM, 청소년 PM, 엄마 PM, 아줌마 PM 이런 거 지금 개발을 중에 있어요. 아빠 PM, 시니어 PM, 공무원 PM까지 공무원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PM 분야 자격제도도 좀 만들어야겠다, 그죠? 저희들이 PM 자격 한국에 없으니까 뭐 일부 이제 우리 민간 자격증 몇 개 있기도 하지만 또
기술사에 가면 CMP도 있고 하는데 제대로 이렇게 좀 저기 한 뭐 후진국이라도 수출할 만한 자격증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 박 회장님이나 김 박사님이나 저희들이 다 미국 PMP 따고 영국의 프린스 따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굳이 그래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게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또 우리는 또 동남아나 이런데 진출해서 우리의 그 지식 역량을 축제해 키우고 그죠?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가능한 거죠. 그런 노력을 목표를 가지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이 적용 산업에 전 산업에 다 앞으로 50, 70만의 PM 인력이 필요하고 또 애로점은 변화 관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PM에 학생들도 이렇게 오시게 되고 뭐 이런 게 자꾸 저변화되고 하면 PM이 관리 기술과 융합 전문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린이들도 어떤 미래의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간다고 이제 많은 분들 이걸 제가 국회에서 프레젠테이션 했던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죠? 한 장으로 지금 요약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지금 9시까지 한 좀 남아 있네요. 토론도 좀 하고 왜 프로젝트 관리 사고와 문화가 선진화하고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되지 않을까 그게 원인이 그죠? 예. 우리가 PM협회 설립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죠. 한국 KPM이가 20년이 안 됐나? 30년 가까이 되죠. 90년도에 우리가 90년도 네. 예. 2020 이제 30년 돼 가네요. 20. 예. 그런데도 우리가 PM 선진화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아직도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보면 동료가 이래 저한테 어떤 한 30년 이상 건축 아파트 공사를 한 사람인데 아니 강 박사님 왜 사업관리를 왜 공부해서 그렇게 해요? 우리 사업관리 다 잘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거기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사업관리 다 잘하고 있다. 거의 공사 현장이나 건설 현장이나 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바꿔줄까? 이 변화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리틀 PM이 탄생한 배경이고 변화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우선 가르치는 것도 제가 토크 파티라는 이름에서 제가 강의는 전부 다 토론이 다 들어갑니다. 대학원 강의든 다. 왜냐하면 주입식 공부가 다 잊어버리는 공부니까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그 하브루트가 있는데 말하기 공부. 유대인들은 말하기 토론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그 자라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걸 통해 유대인들의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은 22.2%나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노벨상 몇 명 받아요? 유대인 인구의 3배나 넘는데, 그죠? IQ도 유대인보다 훨씬 높은데, 우리가 세계 IQ가 1위예요, 평균. 유대인들은 세계 34위인가 이래요. 그런데 노벨상은 유대인들이 196명이나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평화상 1명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다 발견해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개발한 말이에요. 말토발, 말하기, 토론하기, 교수가 되게 하는 발표하기, 그죠? 예, 토크하고 디스커션, 프레젠테이션. 괜찮죠? 예, 이게 외국과 하우루타 슬라이가 좀 그 외국 것도 뺏겼으면 되지도 않고 존심도 있고 그죠? 우리가 예, 한국말을 제가 개발해봤습니다. 예. 괜찮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정부장님 괜찮아요? 뭐 영국에 이런 걸 많이 하셨죠. 이거 한번 뭐 우리 박 회장님한테 얘기할 게 있고 오늘 제 얘기가 뭐 짧은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려니까 여러분들 뭐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고 늦게 이래 오시는 분은 박수 한번 쳐줘요. 이 열정에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경청에 감사드리고 지금부터는 정말 우리가 이런 뭐 제가 주제를 가져왔지만 이런 거 이상으로 다른 얘기할 거 있으면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강진범 박사님 강의를 제가 종종 듣는데 오늘 이 내용은 정말 저는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강진범 박사님 박수 오늘 박수 많이 치는데 아니 박수 치면 본인 건강이 좋습니다. 예. 처음부터 계속 공감을 했는데 마지막 그 마무리까지 공감이 되네요. 말토발. 네, 정말 제가 그동안 이제 회사도 그렇고 요즘도 활동을 이제 국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면은 정말 우리가 모자란 것이 저 말토발입니다. 토론하네. 네, 토론 그다음에 발표 이런 게
너무 학교에서 이런 그 교육 방법 이런 것이 여기 안 돼 있어서 우리보다 더 안 돼 있는 데가 한 나라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우리가 더해. 근데 어쨌든 뭐 저건 우리가 앞으로 임프로브 시켜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저기 일본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부분적이긴 하겠지만 우리 피해많은 사람들끼리 굉장히 오랜 시간 저것이 중요한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알리려고 노력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가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정종환 장관 정종환 장관님이 제가 아는 정부 관료 중에서 그 PM을 이해하는 최고 고위직이 정종환 장관이었어요. 예, 맞아요. 그 철도 사업, 그 철도 고속철도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이제 주 철도 쪽에 계셨죠. 건설 그래서 4대강 말 많은 4대강 사업 다 하시고 이제 손을 터셨지만 그분을 제가 만난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PM이 되게 중요한데 그분 장관 그만두고 전이에요. 정말 중요해서 내가 장관 시절에도 실장 국장들한테 이거 중요하다고 매일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제대로 뭘 못한다는 얘기를. 그게 원인이 뭔지 아냐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들 말이 너무 어려워. 당신들끼리만 아는 그런 말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뭔 말인지 뭐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공감됩니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끼리 뭐 프로세스 10가지 난리지 별걸 다 어려운 거 얘기하는데 얘기하고 해봐야. 그럼 딴 사람들 들으면 저게 뭔가 그리고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가.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걸 찾지 않으면은 계속 당신들끼리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다 말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얘기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4차 산업혁명하고 이제 연계를 시켜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어디 가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첫머리에 안 하면은 그 다음 얘기는 관심도 없어. 다 나가버려 그냥. 우선 그거 먼저 꺼내야 되는데 그럼 과연 4차 산업혁명과 PM하고 정말 잘 모르는 사람도 딱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참 어려워요. 그게. 우리가 딱 잘 모르는 분이 저 PM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전화람들이 고민을 했던 게 제가 한 며칠 전에 정부 관련 회의를 갔어요.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PM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이 PM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분도 가만을 안 하시냐. 그러니까 말미에 말씀하신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치중을 하고 뭐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관리적인 측면을 지금은 거의 뭐 이렇게 관심도 안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4차 산업혁명을 들여다보면은 크고 작은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다. 과제들이 뭐 민간 기업이든지 정부기관이든지 뭐 정부 연구소든지 모든 국가 전체로 조직적으로 굉장히 많은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그 과제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근데 그거는 독립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서로 연관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걸 하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램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프로젝트를 어떻게 우리가 옳게 선정할 거냐, 무슨 프로젝트 할지를 정부의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어느 쪽으로 그 개념이 다 포트폴리오 관리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막 목에 핏줄을 해서 막 했지 않나. 그랬더니 나중에 그 듣는 분들이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그 좀 이해가 좋았다. 끝나고 나서도 상당히 좋은 얘기 했다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걸 좀 우리끼리라도 좀 개념이나 그 설명하는 방법을 통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피해많은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안 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서 그런 것들이 뭐 정부에서 연구 뭐 정부 재원을 가지고 할 피해 관련 일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한 곡집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정말 우리끼리 25년, 30년 가까이 우리끼리 파티한 거예요. 남들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지금 좋은 말씀.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리틀 PM이나 뭐 이렇게 사회적인 저변 확대하시는 활동이 정말 중요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돈은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렇지만, 우리나라, 제가 회사 희망퇴직할 때 저보고 절대 나가지 말라고 막 사장님하고 막 그랬어요. 리틀 PM 이거 해외도 좀 보고 가고 이랬는데, 전 정말 나올 때 이 남은 여생이 PM 대중화에서 좀 노력하자. 그 리틀 PM 이거 보고 좀 열심히 해서 좀 우리나라 저변 확대하자. 그래 놓으면 우리 PM 업계나 또 회사가 더 경쟁력도 갖고 회사도 살고 PM에 참여하는 분도 살고 그죠? 국가적으로 경쟁력도 키우고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지금 사실 활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얘기해야 되나?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또 회장님 얘기할 시간이 좀 많이 있네요. 예. 아니 제가 요 최근에 그 들은 얘기인데 한미 파슨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큰 도시를 만드는 그 프로젝트에 예. PMO 서비스를 수주했답니다. 예. 뭐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PMO라고 하는 그 용어는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건설 쪽에서는 사실은 PMO라는 용어보다는 CM 이렇게 용어를 많이 CM 쓰죠. 감리 뭐 이래. 네, CM 감리. 네. 감리라는 건 우리나라만 쓰는 용어고, 그렇죠. 근데 PMO가 사실은 이제 용어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출발한 데가 IT예요, IT. 예. 특히 이제 뱅킹이나 파이낸스 쪽 IT 쪽에서도 많이 썼거든요, PMO라는 걸. 근데 그게 요즘은 점점 일반화가 되더니 지금은 건설도 이제 PMO를 쓰는 예, 시대가 그렇게 됐네요. 돼야죠. 예. 예. 일부 이제 그런 개념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한미에서 PM을 수주하고 PMO 역할이 뭔가 하면 공사가 워낙 크니까 그걸 다 이렇게 쪼개갖고 각 쪼갠 한 가지 패키지마다 이제 시공회사나 설계회사들이 따로 붙고 거기에 PMC가 있죠, PMC. 그렇죠. 예. PMC라는 발주처를 대신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PMO 밑에 PMC가 존재를 하면서 네.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는 이런 형태로 맞습니다. 바뀌는 예. 거예요. 예. 제가 엊그제 그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이제는 PMO가 그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부에서 하는 그 공공 그러니까 공공 전산 네. 시스템 거기에 PMO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그래서 그 공공 전산할 때는 그 PMO 용역을 해요. 작년에가 그게 바뀌었죠. 아마. 그게 법이 만들어진 지 몇 년 지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전자정부 시스템 만드는 프로젝트에 PMO를 하게끔 돼 있어요. 예. 물론 조그만 건 아니지만 좀 규모가 있는 것들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PMO가 일단 IT 쪽에서는 또 공공 쪽에서 쓰고 있는데 야, 이제 건설도 PMO라는 용어를 쓰는 게 PM이라는 개념이 쫙 확대가 되는 거죠. 예, 예. 내부적으로는 이제 PM이라는 좀 개념이. 쏘긴 왔어요. 근데 이게 네. 조직적으로 안 됐는데. 예. 예. 그래서 그런 변화를 하나 요 최근에 제가 느꼈고요. 한 가지는 또 제가 이 경험을 한 건데 아까 강 박사님이 말미에 말씀하신 거고 조금 상충되는 저 관점인데 우리의 어떤 우리 고유의 어떤 이런 뭐 PM 뭐 제도나 또는 네. 뭐 자격증 같은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글로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우리 거라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한 몇 년 전에 정부에서 이제 국토부를 통해서 저개발 국가, 그러니까 뭐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나라에다가 CM을 수출한다 그래갖고 정부 돈으로 CM 학회, 예. CM 협회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건설 관리 관련된 문서를 막 이만큼 만들어갖고 예. 다 영어로 번역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사람들 가르치고 예. 뭐 그걸 보급하는 그런 활동을 쭉 해왔어요. 예. 그 제가 저도 이제 우연히 제가 거기 같이 가서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그걸 내용도 발표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식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 우리나라식. 예.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요. 미국 우리나라식이 CM. 아니에요. 미국 거기 보면 CM이지. 그렇죠. 거기 PM복 개념도 들어가 있고 막 개념도 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국말을 영어로 다 이렇게 바꿔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분 들었던 요구사항이 여기 머릿말에다가 이 개념은 ISO 1500을 썼다.
예. 명심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저개발국가 사람들이지만 글로벌하다. 정부 관료들은요 예. 다 영국서 교육 공부 묘소 맞아요, 맞아요. 영어도 그리고 더 잘해. 예. 그 캄보디아 사람들 잘해요, 정부 관료들이 영어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근데 그런 엘리트 앞에서 이게 한국식이라고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들이 어쩌면 속으로 한국식을 우리가 왜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머릿말에다가 우리가 한국식으로 했지만 바탕은 국제표준 개념에 맞춰서 했다. 예. 그 말을 넣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당연히 넣어야지. 당연히 야 글로벌화 개념이 그래야지 그 나라 들어가죠. 사람들이 올 때도 아 맞아 그럼 개념이 국제화되니까 우리가 배울 가치가 있다. 저건 이거 공감돼요. 배우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것이 제가 얘기한 게 그냥 저 혼자 그냥 아닙니다. 높이고 많은 결과가 돼서 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거랑 다 우리가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저도 옛날 30년 전에 건설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프로젝트를 했지만 그 당시에 관리하던 패턴이 지금도 거의 낮은 것이 없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가서 보면 맞아요.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100% 변화 없습니다. 예. 네. 그게 왜 우리 현장에 갔다 온 우리 박 부장님도 한 말씀 네. 좀 이따 들어보죠. 예.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경영자들이나 뭐 이런 관리자들 생각부터가 예. 그런 쪽에 확 좀 이렇게 좀 아주 체화가 되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 저기 뭐 이게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체화하는 노력, 글로벌라이즈된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 동화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그게 참 중국이 빠른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박 회장님 정말 많은 경험을 우리 PM 업계에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박 회장님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PM을 오래도록 봐주셨기 때문에 다른 분도 한번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아무로 선배.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강 박사님 저기 건설기술교육원에 해외 프레디 양성반에 PM 교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의 강의하죠. 예. 예. 그때 저기 강의하기 때문에 그 강의 한번 적이 있어가지고 예. 같이 하는군요. 예. 말씀드렸고 거의 강의 많이 했습니다. 강의. 그리고 예. 또 이번에 저 리틀 PM에 대해서도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직까지 대중화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하시구나 이렇게 감동받았는데 제가 그때 참고로 한번 제 의견 한번 제시해본다면 예. 첫 번째는 지금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의 제조업체가 있는데 예. 오랫동안도 건설 사업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어제 이틀간 생산성 본부에서 그 기업 PMS 진단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프로덕티비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가지고 기업을 진단해가지고 생산을 향상하기 위한 그 진단입니다. 네. 거기 이제 전문가들이 5명이 와가지고 이제 하고 나서 나중에 진단 결과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PM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예. 이 모든 기업의 그 생산성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이걸 제시한다면은 PM의 그 대중화가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저도 원자력 쪽에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건설이 중단됐습니다만은 원전 건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시공사들이 PP에 의해서 원자력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네. 100시간 교육 받는데 거기에 이 PM을 몇 시간 정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는 좀 원산에서 하고 있으니까 산업계에서 그쪽에 우리 한번 저희들이 한번 제안해보게 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예. 세 번째는 지금 마지막에는 그 리틀 PM 체험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지금 대부분의 그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다 이전했지 않습니까? 네. 또 지방도 또 중소 도시에 이전했기 때문에 예. 아까는 그 포스코 건설에서 했지만은 예. 지금 공기업에 거주하고 있는 뭐 나주에 지방에 그다음에 또 뭐 남동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회사들이 지방과 지역과 이렇게 가지고 펑션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지역을 활성화해 가지고
그럼 그런 데에서 공기업이 이런 교육 과정을 네. 지역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산다면은 공기업 입장에 봤을 때는 지역에 하나의 기여하는 것이고 아주 좋죠.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들었어요, 포스코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된다면 아마 PM이 좀 더 그 대중화하는데 기회자기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저 의견 말씀드리는데 말씀 예. 강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회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저한테 저도 뭐 한전에서 예. IT 분야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PM이 왜 확대가 안 될까? PM이라는 게 상당히 유익하다는 걸 다 알면서도 왜 확대가 안 될까? 그거는 저는 자격증 제도하고도 상당히 밀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왜냐면 이 PM 자격증을 확보를 해놓고 네. 실제로 다른데 어디 뭐 나중에 뭐 더 세월이 흘러서 입찰을 찾는다 했을 때 뭐 이런 자격을 갖춘 업체 뭐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제약상이 국내는 없잖아요. 해외는 지금 다 장롱 매너가 되지요. 해외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정부 쪽에다가 좀 요청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PMP 시험 제도에 대해서 그게 뭐 미국적 사고에는 다 맞겠지만은 다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고하고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정답이 없는 문제. 또 사실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미국적 사고는 맞을 수 있는데 우리한테 잘 안 맞잖아요. 우리는 어떤 그 사실, 진실에 대한 그 팩트를 받아들이기도 바쁜데 거기서 또 혼선을 주면 이게 공부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자격증을 회사에 입사할 때나 입사해서나 사업에 참여할 때나 그리고 또 어떤 같은 문제도 이런 걸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확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네. 리틀 PM은 제가 뭐 사실 이메일은 리틀 PM 만드는 거 이렇게 몇 번 했는데 그때는 솔직히 감흥이 별로 없었어요. 네. 이 리틀 PM이 뭘까? 그냥 궁금한 정도. 오늘 말씀하신 거 쏙 들어보니까 그 장래를 봐서는 어디나 이 시절부터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하고 감동을 깊게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대학생 학교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와요. 근데 학생들이 PM을 배우지 않으니까 해외 현장 보내잖아요. 1년 다. 용어를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그 소통하고 배우는데 3년, 5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리로 대학교에 PM 교육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공학 인재들한테도. 그 전혀 글로벌 개념 없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 해외 현장 가면 소통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예. 실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PM에 대한 책들을 쭉 보면 있잖아요. 일관성이 없고 네. 틀린 해설도 많고 예. 차라리 PM복을 갖다가 책을 보는 게 오히려 보고서 이해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예. 좀 이게 잘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 PM 협회가 있던 뭐 PM 학회가 있던 이런 데서 주도가 돼가지고 그런 거를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직접 책을 써보시죠. 제가 그런 능력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아니 남도 쓴 거 씹어낼 정도면 충분히 뭐 쓰실 수 있고 나머지 안 보실 것 같아요. 야. 남들 얘기를 제가 보니까 그런 면들을 좀 많이 PMP가 지금 6판이 지금 나왔지 원래부터. 네. 책도 많이 나오고 또 김 박사님 저도 이제 OK PMP 수험서라고 지금 집필을 곧 나올 텐데 한번 그 비판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또 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아까 그 전체적인 국제적인 프로젝트 관리 문화를 한국에 어떻게 들여올 건지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거꾸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그 사회적 문화가 해외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영화 볼 때 느낍니다. 외국 영화를 보면 영화 시나리오 안에 PM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그냥 하는 것이 그냥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면 야 이거 세웠는데 한번 누구한테 자문을 구해보자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신뢰를 당해. 근데 우리나라는 계획 세우지요. 계획 간단하고 다 됐지 가자. 그리고 막 갑니다. 가다 보면 이제 뜻대로 문화가 안 되고. 그러죠, 문화가. 예. 그게 영화 스토리상에도 그런 차이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영화를 공부하면서도 이제 PM의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걸 극복을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PM적 그 일을 풀어가는 방법, 그다음에 남하고 소통하는 방법, 같이 협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습득되지 않으면 커서 배우는 거는 굉장히 좀 뭔가 그 진짜 머리에서 나오는 거고 어렸을 때 배우게 되면 이 가슴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리틀 PM에 좀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말토발이 우리가 저 성인들이 안 되는 것도 어려서부터 습관이 안 돼요. 예. 이건 정말 잘 안 됩니다. 제가 대학원 강의를 여기저기 좀 나가면서 토론 시켜보면, 이게 그 토론 안 하는 게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 우리 토론 안 할래요? 교수님 그냥 강의하시고 그냥 앉아 듣고 있을게 이랬는데, 뭐 스마트폰 보다가 뭐 이러다가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시험 100점 받아 또 치맥 한잔 하고 나면 하루 지나면 95% 잊어버리는 그 연구 분석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부를 애들한테 엄마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와 우리 아들 뭐 되겠네 이러면서 애를 혹사시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이 지금 토론하는 건 지금 다 남거든요. 이게 전부 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토론하는 거는. 이제 유대인이 그래서 세계 22%의 노벨상을 가져갑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공부할 때 말하기 공부를 유대인 도서관에 가면 시끄러운 거 아시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조용히 떠들면 큰일 납니다. 그 도움 안 되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리틀 PM에 다 접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매년 그 ISO 지금 그 PM 표준을 만드는 제가 10년 동안 해왔거든요. 매년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가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회의를 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 보면은 우리가 보면 한 5분 내로 결론 낼 수 있는 일 가지고 한나절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얘기하면 또 뭐 막 나중에 정말 지겹기도 하지만 할 말이 없어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문화가 비슷하고 당신들하고 다른데 우리가 당신들의 토론에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밥 먹을 때 막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야 밥 먹어 그런 말씀을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밥상머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데가 익숙하지 않아서 토론에 계속 참여를 못하는 게 우리 문화니까 좀 이해를 해다오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은 일본 사람 저는 혼자 댕기니까 가서는 저는 막 줄줄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정말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있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면. 맞아요. 그 문화적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돼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나이 들어서 그걸 참 적응하기 쉽지 않지만 지금 여기 학생분도 계시지만 그 자꾸 이렇게 좀 자꾸 본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많이 돼서 마쳐야 되는데 뭐 토론 더 하고 싶어요? 마쳐야 되겠죠? 우리 박 부장님이 현장에 생생히 갔는데 한 30초 스피치 좀 해주실래요? 현장에 그 오늘날의 PM 관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잠깐 앉아서 말씀드리면 앉았습니다. 저는 사실 뭐 매니저 쪽에서보다는 그 팀에서 팀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체 포괄적인 상황을 조금 보는 면이 약했는데 제가 이제 사실 그 CM, PM 교육 받으면서 이제 느끼는 게 한 부분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갖고 뭔가 좀 이 조직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한 그 정점을 좀 생각 안 하고 각 파트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분산된 어떤 상태에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전에 조직적인 어떤 체계가 갖춰지지 않고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인원을 투입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끝에 가면은 기간이 더 늘어나거나 그 나라의 문화나 습성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재 대제발이 이런 또 그 나라의 어떤 법적인 특성을 모르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소장 한 사람만 가서 막 뭐라 하면 되는 것처럼 막 완전히 지금도 뭐 그런 형태의 어떤 그 관리 방법을 하다 보니까 결국 큰 회사 이름을 달고 갔지만은 처음엔 그 파기한 내 수주 금액 플러스 조직 관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결과는 뻔한 어떤 상황의 실패 프로젝트로 가는 걸로 누적되어 갖고 한국 기업체 간의 또 경쟁으로 인한 수주 금액, 저가 수주, 또 해외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한 그 사전 지식이 기획 부분에서 명확하게 어떤 그 부분을 파악도 안 되고 무조건 금액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은 안 pus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은 사전 지식, 조직 관리, 뭐 결론적으로 또 관리할 때 어떤 연결되는 어떤 지식적 그 고리들이 제대로 안 되고 한 사람 알고 있고 서로 한국 사람 가지고 있는 어떤 반복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하고 나서도 참 고생만 됐다고 서로 그러니까 뭐 계획도 없고 목표 관리도 안 되고 이런 거죠. 지금 뭐 얘기하시는 게 저도 이제 보면 근데 문제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든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문화 PM 사고를 키우는 그거를 빨리 우리가 해.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저기 한데 우리 저 영국에서 공부한 정준 부장님 오늘 강의 듣고 좀 느낀 점 한 말씀 30초 좀 해주실래요? 네, 영국에서 오랫동안 대학원까지 공부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오늘 강의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한국 건설 업체들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과도업체로 인해서 적자도 많이 발생시켰고 수익성이 많이 악화됐는데 정말 절실하게 PM 교육이 필요하다고 동감합니다. 네. 한국의 업체들이 또 디벨로퍼로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은행들도 금융기관들도 이제 많이 경험을 쌓아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출입은행 같은 국가정책기관 그것도 같이 일을 하면서 지금 경험을 쌓고 있어서 그거는 고무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볼 때 프로젝트 한 사람, 금융 네트워크 개발자 뭐 이런 게 다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결론 아까 얘기 드렸지만 결국은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가 각 프로젝트 각 분야에 수행하는 체계와 문화가 범국가적이나 각 단체적인 정립되어 전 선진 대한민국이 건설을 된다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쭉 했고 지금 PMP 과정도 제가 다 진행하고 PM 강사 과정도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노력으로 이제 뭐 요즘 기자단이나 뭐 관련 정부 부처에서 이제 파워 코리아에 뭐 저도 이렇게 같이 나와 있고 그죠? 한국의 힘이다 뭐 해서 미래를 여는 인물 대상을 저한테 주기도 하고 뭐 한국의 혁신 리더 이런 상도 주고 언론에서 저를 막 취재 엄청나게 옵니다. 방송사 이런 데. 예. 그런 게 제가 뭐 이렇게 상을 받아서 제가 좋다기보다 저는 PM을 조금씩 이제 각 기관에 알리고 기자들 전혀 PM 모르다가 아 PM 이런 거구나 제 얘기 듣고 알고 알리고 뭐 요즘은 이제 그 사이트 네이버나 이런 데 보고 뭐 여기저기서 연락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제가 뭐 비즈니스가 잘 되고 뭐 제가 알려서 중요하다가 PM을 알려서 대중화된다는 데 상당히 보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정말 감사한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모든 토론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